12월 9일 화요일 국내 배구, 국내 농구, 남자농구 EASL,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축구까지 오늘의 매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단 12월 1주차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느바 베팅 영상을 보신 분들도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금액을 올리고 배당도 올려서 3.1배 큰 거 하나 먹으면서 일단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전체적인 분석 결과도 좋았던 만큼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은 따봉을 눌러주셨던, 거의 모두가 만족했던 마지막 유종의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또 이번 주에 어떤 경기들이 있는지 준비하면서 월요일날 잘 쉬어봤고, 오늘부터 12월 2주차 또 배팅 한번 들어가 봐야 하는데, 사실 오늘 오후 경기 생각보다 경기 자체가 괜찮습니다. 사실 축구까지 따지면은 총 6경기로 경기 숫자도 매력적인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아챔, 남농 EASL, 그리고 국내 경기까지 배당이 생각보다 잘 빠진 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첫 번째 배팅 기본으로 가져가기보다는 금액을 올려서 2배 업으로 첫 번째 배팅을 가져가 볼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금액을 올려서 첫 번째 배팅을 가져간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욱 자세한 사항은 3시 라이브에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유출픽까지 이야기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테니까 항상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라이브는 돈 들지 않습니다. 공짜로 많은 분들, 현재 지금 3,000분 가까운 분들이 현재 카페에서 놀고 계시고 있다 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재밌게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도 남자 배구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OK금융그룹 대 KB손해보험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OK는 직전 한전 원정 경기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패배하긴 했습니다만은 4경기 연속 승점을 따내는 데 성공했었죠. 여전히 차지완, 정광인을 비롯한 국내 자원들의 경기력이 좋은 상황이고, 디미트로프도 직전 경기에서는 36득점, 인생 경기를 펼쳤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대로 손해보험은 직전 경기 현재 원정에서 황태기가 감기 이탈하면서 셧아웃 패배를 당했었죠. 2경기 연속 셧아웃 패배를 당하면서 현재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고, 리시브가 안 됐고, 그 리시브가 안 됐는데 세터도 결국 황태기가 빠지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면서 공격도 못하면서 그냥 패배했던 지난 경기였어요.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지금 황태기가 감기였다 보니까 출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출전한다라고 하더라도 KB손해보험이 무조건 이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올 시즌 1라운드, 2라운드 모두 손해보험이 OK 상대로는 매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승점 3점을 모두 따냈고, OK가 직전 한전처럼 사실 이 용병이 압도적이다라기보다는 사실 이 국내 자원들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좀 저점이 낮은 그런 팀에 가깝기 때문에 오늘 경기 양팀 모두 좀 치열하게 해볼 만한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OK 같은 경우에 또 삼성화재전을 제외하면은 승리한 경기에서 셧아웃 경기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양팀 모두 한 세트씩은 따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경기는 185.5점이라는 기준점에 오버와 함께 OK 프렌 쪽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여자 배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대 페퍼저축은행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현대건설은 상승세, 반대로 페퍼는 현재 4연패입니다. 직전 경기 페퍼는 GS 원정에서도 셧아웃 패배를 당했고요. 현재 조이의 경기력이 점차 떨어지고 있고, 국내 자원도 연승 기간 활약과는 달리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반대로 현대건설은 흥국 원정에서 셧아웃 승리를 따내면서 최근 4승 1패 중이며, 외국인, 자스티스, 센터에서 양효진 이런 친구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경기도 어쨌든 현대건설의 홈이고 현재 페퍼의 하락세를 고려해 본다면 정지훈의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이 경기는 현건승, 현건마엔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은 경기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건승, 현건마엔승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언어번은 굳이 가져갈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냥 현건 사이드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남자 배구로, 남자 농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소노 대 안양 정관장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양팀 모두 휴식기 이후 경기력이 괜찮은 상황입니다. 소노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삼성 원정에서 수비력까지 살아나면서 승리를 거뒀고요. 나이트가 16득점, 17리바운드, 인사이드 단단하게 지켜줬었고 캔버우 이정현도 모두 터지면서 승리를 거뒀던 지난 경기였습니다. 정관장 역시 가스 원정에서 67대 80으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일단 수비력이 너무 좋았고요. 한승희, 변준영도 터지면서 공격에서도 준수한 경기력을 통해서 80득점을 찍으면서 승리를 가져갔던 지난 경기였었죠. 사실 양팀 모두 최근에 수비가 너무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공 중심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팀이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도 양팀의 수비력이 관건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수비력 싸움에서는 이번 시즌 1라운드, 2라운드 맞대결에서도 접전 끝에 정관장의 승리를 가져갔었고 현재 맞대결 6연승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오늘 경기도 원정 경기긴 합니다만은 수비전으로 가져간다면 정관장이 밀릴 이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경기는 저는 정관장 승 쪽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2.5점이라면 마엔슨 그리고 언어버도 기준점이 매우 낮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가져갈 거면 저는 이 경기는 언더사이즈까지 가져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려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양팀 모두 최근 경기들 직전 경기도 150점을 못 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언더가 나와 보인다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경기 그리고 남동 EASL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남자 농구 EASL 경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경기. 자, 창원 LG가 왜 3.5점밖에 안 받았지? 라고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지금 창원 LG가 오늘 경기 마레이 나오고요. 타마요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양준석까지 원래 안 나오려고 했다가 20분 출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LG가 오늘 경기 풀라인업으로 나오는 상황이고 결국 홈 2점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 그래도 이 LG가 홈이면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울란바토르가 오늘 경기에서 진다고 해서 떨어지거나 이런 동기부여가 확실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경기력 뎁 차이에서 울란자크가 확실히 앞서는 상황이고 LG 같은 경우는 지금 3점 전패기 때문에 2위를 가져가면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가능성이 희박하단 말이죠. 물론 오늘 경기에서 홈팬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동기부여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차피 이 조상현 감독이 오늘 경기에서 많은 시간을 출전하지 않겠다. 대충 어느 정도 이 제어를 해주겠다라고 했던 만큼 오늘 경기에서는 울란자크가 좀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3.5점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울란자크 승, 울란자크 마인승 그리고 이 LG의 마레이 타마요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점수대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167.5점이라면 오버사이드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 보이는 경기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다 대 울산 FC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경기는 저는 이 마치다가 오늘 경기 정배를 받긴 했습니다만은 마치다든 울산 FC든 오늘 경기 압도적으로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할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마치다가 이 직전 이 강원의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면서 득점력을 뽐내긴 했습니다만은 이번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 경기를 제외하면은 득점대가 낮았던 상황이었고 울산 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에서 특히 이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더 낮아진단 말이죠. 평균 1점도 못 넣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이 울산FC는 오늘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서면서 후반전을 노릴 거고 그렇게 본다면 2.5점 언더가 이 역배다. 생역배다. 1.9이다. 이 정도의 배당에서는 저는 울산FC가 동점을 목표로 하면서 어느 정도 지키는 축구를 가져간다는 생각에서 울산 프렌, 언더사이즈 둘 다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무승부도 한번 보고 싶긴 한데 무승부는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냥 1.92 정도 역배 챙겨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마지막 조르다 대 상하이 하이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기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조르다가 그래도 홈에서는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상하이 선화 상대로도 3대1로 승리를 가져갔었고, 반대로 이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1무 4패입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그냥 불이랑 상대로도 지고 있고, 뭐 중국 리그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조르다보다 훨씬 앞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오늘 경기 이 1.37 정도, 33 정도 배당을 받았는데, 이 정도의 배당이라면 저는 충분히 조르다 승을 좀 재료 조건으로 가져갈 만한 경기지 않을까. 그만큼 지금 상하이가 너무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1마엠, 2마엠 본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일반 승을 재료 조건으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은 판단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조르다 승 정도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 국내 경기들 그리고 아챔 EASL까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았고요. 뭐 이 경기들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경기가 있으시다면 한번 과감하게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저녁에 또 이 챔스 경기들과 그리고 이 NBA 컵 대회 8강전 경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건승 기원합니다. 저녁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